여러분, 나영석 PD 아시죠? 그 나영석이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률 0.7%를 찍었습니다. 0.7%요. 예전 같으면 방송 사고 수준인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한때 국민 드라마 시청률 50%를 넘나들며 온 국민의 저녁 시간을 지배하던 방송국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광고주들은 등을 돌렸고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으며 젊은 세대는 아예 TV가 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 거대했던 왕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국의 처참한 몰락, 그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나영석 PD라는 이름만 들어도 시청률 보증수표 아니었습니까? 1박 2일로 40% 신화를 썼던 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첫 회 0.7%를 기록했다는 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특정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상파 예능 시청률 3%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예요. 과거 무한도전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폐지 논란이 일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10%는 신의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드라마는 더 심각합니다. 한때 드라마 공화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에서 지상파 미니 시리즈 평균 시청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심지어 0%대 드라마가 수두룩해요.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가 조용히 털어놓더군요. 이제 시청률 15% 넘는 드라마는 기적이에요. 그나마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틀어놓는 주말 연속극 아니면 두 자릿수는 불가능하다고요. 젊은 배우들은 아예 TV 드라마 안 하려고 한대요. 시청률 안 나오면 커리어에 흠집이니까요. 시청자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돈줄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상파 3사가 광고로 벌어들이던 돈이 연간 2조 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8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KBS와 SBS는 수백억 원 적자에 허덕이고 MBC가 흑자를 냈다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작비 쥐어짜고 인력 줄여서 만든 불황형 흑자에 불과합니다. 한 지상파 광고 영업 담당자의 고백은 정말 씁쓸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기업 담당자들이 제발 광고 좀 넣어달라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대기업 담당자 만나려고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린답니다. 제발 광고비 깎아드릴 테니까 한 번만 넣어달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몰락의 진짜 이유를 단순히 플랫폼 변화 때문이라고만 보면 반쪽짜리 답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방송국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방송국을 혐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TV 뉴스 믿으십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사실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앵커가 바뀌고 논조가 180도 뒤집히는 걸 우리는 똑똑히 봤어요. 팩트체크도 안 된 내용을 단독이라며 터뜨렸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도 정정 보도는 자막 한 줄 띄우고 끝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터뷰만 골라서 내보내고 불리한 내용은 편집해버리는 악마의 편집이 예능도 아닌 뉴스에서 비일비재했죠.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팩트체크가 가능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방송국들은 여전히 80년대 마인드로 우리가 보도하면 국민은 믿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한 언론학 교수가 이렇게 꼬집더군요. 방송국이 여론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제 방송국은 진실을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TV 뉴스를 끄고 유튜브 시사 채널을 보는 건 방송국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거짓말하는 방송국 다 망해라. 나라 망하게 하는 편파 방송들. 이건 언론이 아니라 사회적 공해다. 끼리끼리 해먹는 가족 카르텔 수준이다.
이런 날선 반응들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수년간 쌓이고 쌓인 불신이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KBS 수신료 논란입니다. 한국에는 매년 전 국민 주머니에서 2,500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가는 존재가 있죠. 바로 KBS예요. 지난 40년간 KBS는 전기료 고지서에 수신료를 슬쩍쩍 끼워 넣어 강제로 걷어왔습니다. TV 안 본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집에 TV 있죠? 그럼 내세요. 이게 그들의 논리였거든요. 그렇게 걷어들인 돈이 매년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대기업 매출 부럽지 않은 엄청난 돈이죠.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양질의 다큐멘터리, 공정한 뉴스? 아닙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KBS 직원들의 고액 연봉 잔치에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몇 년 전 보도에 따르면 KBS 직원의 46.4%, 거의 절반이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상당수가 보직도 없이 빈방에서 시간만 때우는 무보직자라는 비판이었어요. 국민들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허리띠 졸라매는데 공영방송은 신의 직장 노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KBS의 해명은 더 가관이었어요. 언론 보도와 달리 1억 이상 연봉자는 60%가 아니라 46.4%고 무보직자는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명입니까? 펑펑 노는 직원이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뿐이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국민 염장 지르는 이 뻔뻔한 태도가 바로 몰락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방송국이 여기까지 망가진 데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멍청한 판단도 한몫했습니다.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유튜브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위기감을 느낀 지상파 방송사들이 역대급 담합을 결의합니다. 우리 귀한 방송 콘텐츠를 왜 유튜브에 공짜로 줘? 다 내려. 싹 다 삭제해. 보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 와서 돈 내고 봐라.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 앱 사태입니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한국 방송 클립을 모조리 지워버렸어요. 자신들이 콘텐츠 독점 공급자니까 플랫폼인 유튜브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전형적인 갑질 마인드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청자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가서 결제하고 볼게요 했을까요? 천만에요. 시청자들은 그냥 방송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유튜버들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채워버렸어요. 먹방, 게임 방송,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한국 방송국들이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폐하는 사이 유튜브 생태계는 거대하게 커버렸습니다. 뒤늦게 아차 싶어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풀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젊은 세대는 TV 문법을 잊어버렸고 10분짜리 편집 영상과 숏폼에 익숙해졌거든요. 1시간짜리 드라마?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넷플릭스 같은 OTT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방송국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누가 돈 내고 드라마를 봐? TV 틀면 공짜인데.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방송국이 상상도 못할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본과 무한한 자유예요. 한국 방송국은 제작비 아끼려고 작가들 쥐어짜고 멀쩡한 드라마 장면에 PPL 넣으려고 뜬금없이 햄버거 먹게 만들고 이런 소재는 너무 잔인해서 안 돼. 저런 대사는 심이 걸려서 안 돼. 하면서 검열을 일삼았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한국 창작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우리가 댈 테니까 간섭은 안 할게.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봐. 그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킹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최고의 작가, 감독, 배우들이 만든 이 걸작들이 한국 방송국이 아닌 미국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수익과 영광은 고스란히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지금 유능한 PD들과 작가들이 방송국을 탈출하고 있어요. 방송국에 있으면 검열받고 예산 깎이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가면 돈도 더 주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니 방송국 콘텐츠 질은 더 떨어지고 시청률은 더 떨어지는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국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진단은 냉혹합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1회 출연료 수천만 원씩 하는 비싼 연예인들 불러다가 스튜디오에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관찰 예능, 어디서 본 듯한 트로트 프로그램으로는 유튜브 쇼츠 하나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미 20대에서 40대까지 핵심 시청층은 떠났고 남은 건 TV가 익숙한 50대 이상 고령층 뿐이에요. 물론 방송국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자체 앱도 만들고 웹 예능도 만들죠.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요. 유튜브는 빠르고 가볍게 치고 빠져야 하는데 방송국은 결제 라인만 5단계 회의만 하다가 트렌드를 놓쳐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하더군요. 차라리 공중파의 무거운 갑옷을 다 벗어던지라고요. 예를 들어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거물급 정치인 2명을 국회나 스튜디오가 아니라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혀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계급장 떼고 끝장 토론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대본 없이, 편집 없이 말이죠. 그런 파격이 없다면 시청자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여전히 체면과 품위를 따지는 방송국 높으신 분들이 이런 걸 허락할 리 만무하겠죠.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만큼은 아직 방송국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월드컵 같은 큰 이벤트가 터지면 사람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KBS, MBC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직 TV를 사랑해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도 분명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시청률 경쟁보다는 압도적인 품격과 신뢰로 승부하거나 아예 플랫폼 욕심을 버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납품하는 콘텐츠 제작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일지도 모릅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귤 까먹으며 TV 보고 울고 웃던 그 시절. 어쩌면 그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기억 속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방송국의 몰락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일 등 기업이라도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객을 가르치려 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백화점이 쿠팡에 밀리고 은행이 토스에 밀리듯 방송국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다시 우리 곁에 신뢰받는 친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송국이 정신 차리고 부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쇠락의 길을 걸을 거라고 보십니까? 편파 방송, 거짓 방송, 지긋지긋하다는 쓴소리부터 그래도 옛날 그 감성이 그립다는 의견까지 여러분의 가감 없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어쩌면 방송국들이 정신 차리는데 작은 회초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